이탈리아에 계신 우리 김태곤 멘토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 엄청 새벽인데 잠도 못 주무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태곤님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지금 새벽 2시 반이 넘었습니다. 네, 좀 전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시차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영준 학생이 그 건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었고요. 제가 이력서를 받았고, 어, 저만 이력서를 받는 게 부당하다 생각해서 저 또한 그 친구에게 제 이력서를 보내줬습니다. 현재 여기 이태리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코로나 때문에 남아있는 김에 프로젝트 마무리 잘 짓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서 먼저 심화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이태리와 한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온라인으로밖에 못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서로의 니즈에 맞게끔 서로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먼저 사전 심화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출했고 첫 번째 서양 건축사 그리고 독서 토론 그리고 현장 답사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 답사는 이태리가 어, 인터넷을 개발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인터넷이 빠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외부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통신이 좋지 못해서 어, 결국에는 제대로 하질 못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마지막은 어, 그 서양 건축사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다른 또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늘 피드백 데이를 준비하면서 영준 학생에게 요청했던 게 좀 내가 보여줬던 PPT나 자료들처럼 좀 간략하고 심플한 그냥 PPT를 준비해 보자.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심화 과정의 마무리 작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준 학생이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음, 준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영준 학생의 발표를 잘 들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고등인턴 2기 피드백데이 발표를 할 전인고등학교 1학년 이영준입니다. 먼저 목차는 예전까지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고등인턴을 하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다음에 고등인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발표하고, 두 번째에서는 지금까지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고등인턴을 진행하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 대한 내용과 거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부터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고등인턴을 마치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고등인턴을 하기 전 어떤 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고등인턴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점점 게을러지고 생활 패턴도 꼬이는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학업에 집중을 못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고등인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진로에 관련된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고등인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한 고등인턴에서 해온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느끼고 성찰할 수 있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진행한 기본 과정에서는 관심사 찾기와 나 알아보기 등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저의 관심사를 파악하면서 저의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오랜만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심사 찾기와 나 알아보기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멘토 매칭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멘토 매칭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력서를 쓰기 위한 이력서 쓰기 연습도 하였고,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들로 젠보드의 활동에서 했던 질문이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런 연습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멘토 매칭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사전 질문지를 쓰고 이런 거를 통합해서 전부 다 제가 멘토님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잡쉐도잉 계획까지 짜는 그런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한 잡쉐도잉에서는 제가 궁금한 점들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잡쉐도잉을 진행하기 전 멘토님께서 전에 드린 그 사전 질문지에 답변을 해서 보내주시고, 그 내용과 추가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축에서 사용되는 CAD라는 프로그램도 사용하는데 뭐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렇게 직접 보고, 그다음에 멘토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신 건축물들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잡쉐도잉을 진행한 후에는 잡쉐도잉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잡쉐도잉 관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한 번 더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심화 과정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 제가 심화 과정에서 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멘토님의 제안으로 심화 과정에서 진행할 프로그램들을 정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멘토님께서는 멘토님 스스로 심화 과정을 계획하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저에게 지금 필요하거나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 고등인턴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직접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도 있으시고 바쁘신 와중에 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멘토님의 정성을 느끼고 고등 인턴에 더 흥미를 가지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최대한 의견도 많이 내면서 멘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총 3가지 수업 계획을 짤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아까 전에도 말씀해드렸다시피 현장 답사는 이탈리아의 여건상의 문제로 아쉽게 진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직접 건축물들을 보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어서 직접 답사를 가는 것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저의 말에 멘토님께서는 직접 그 이탈리아 시내를 돌아다니시면서 온라인으로 그 지역의 특성, 그 건축물들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계획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심화 과정 시간에는 서양 건축사 이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양 건축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왔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대마다 볼 수 있던 자세한 특징들과 실제 건축물들의 모습, 도면들을 보면서 더 자세한 부분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정, 건물 후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점점 발전해온 건축물들의 모습을 알아보는 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도시, 건물, 집 순으로 점점 작아지지만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설계에 대한 내용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건축사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배경 지식을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심화과정 시간에서는 독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간간히 읽고 있던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라는 책을 완독을 한 다음에 멘토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은 메모를 해놓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저에게는 많이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책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알 수 있었고 또 멘토님과 이 책의 저자인 서현님의 생각 차이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심화과정 시간에는 그 건축물 레퍼런스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정된 건축물의 도면을 보고 건축물을 이해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건축물들의 도면을 보고 그 당시 건축물들이 어떤 모습이었고 현재 모습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도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도면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고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내본 적도 없었고 이런 생각을 다양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서 채울 수 있었고 또 건축물들이 비슷한 형태이지만 그런 익숙하지만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그런 구조나 형태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그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작성한 거 망고일기인데 이 망고일기 시간이 저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망고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약간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런 것도 약간 귀찮게 느껴질 수 있었는데 이 망고일기를 쓰면서 제가 그날 배웠던 내용들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챙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고민이나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이 멘토님과 소통을 하면서 또 망고일기를 쓰면서 그런 혼자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고등 인턴을 마치면서 가지게 된 계획과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인데 건축을 하기 전 기본 바탕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저의 경험과 실력을 늘리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은 멘토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신 독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 집중해서 오래 못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로 관련 책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이런 건축적 경험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경험인데 학교 건축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스스로 계획하거나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가면서 많이 조사해 보면서 이런 건축적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 습관은 이제 저는 건축이라는 진로를 잡게 되었고 이제 건축과 저는 많이 친해져야 되고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자주자주 경험해보고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답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했던 답사 부분도 많이 경험해보고 직접 보면서 왜 이 건물은 이렇게 생겼지? 아니면 이 건축물이 주는 효과는 무엇일까? 하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직접 보고 느끼다 보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컴퓨터인데 건축을 하면서도 CAD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작업들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끔 접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를 조금 공부하는 시간도 그런 시간도 계획을 네,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느낀 점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질문은 그래도 건축가라는 어떤 직업을 처음 상상하셨을 때 이 멘토님을 만나기 전과 실제 건축가인 멘토님을 만나고 나서 좀 건축가 자체에 대한 좀 달라진 생각 같은 게 있으세요?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건축가라고 하면은 어떤 그 땅에 그 건축물들을 직접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뭐 집이라면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뭐 관광하는 것이나 주변 이벤트 건축물이라면은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아야 하고 그 설계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을 해왔고 저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은 그 건축물은 웬만하면은 따로 다른 사정이 없거나 이러면은 되게 지어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잡쉐도잉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생각보다 만약에 10개를 설계했다고 하면은 그중에 반 정도는 일단 설계만 한 거지 그게 직접 지어지는 일은 없다고 했던 게 좀 기억에 나요. 처음에는 건축가는 이런 걸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오래 설계를 했는데 이게 왜 바로바로 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못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가로서는 그 건축가에 대한 이미지는 이 잡쉐도잉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간 저의 생각과는 많이 건축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네요. 거의 다 설계를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또 새롭게 실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실제 심화 과정 중에 역사부터 멘토님이 또 다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혜선님 네. 질문인데, 관심 분야의 역사를 안다는 것이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은지 혹시 또 음. 영주님 생각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역사는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그 과목은 아니고 그냥 그냥 접해보는 그런 거였고 많이 찾아보지도 않았고 제 진로와는 엄청 조금 거리가 먼 하지만 건축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 건축사를 많이 접해볼 시간이 없었는데 건축사와 이 역사와 그러니까 건축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과목을 하나 더 첨가해서 거기서 그 안에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 배경 지식이 깔려 있어야 옛날에는 이렇게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어떤 형태로 어떤 효과를 주면서 건축물들이 발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현재에서도 지금 건축물들을 지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지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 왔지만 어떠한 형태, 어떠한 틀은 유지하고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뭔가 역사는 어, 처음에는 건축과 미술만이 약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역사는 처음 접해본 거기 때문에 조금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대답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영준커가 멘토님께도 질문이 나왔네요. 역사를 살펴볼 시간을 넣으신 이유, 약간 심화 과정을 그렇게 설계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역사를 넣은 이유는 우리가 20년 전에 옷을 입었던 게 지금 와서 유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 모든 학문이든 모든 분야든 자기가 아는 만큼 아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는 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유행했던 스타일 양식들이 다시 반복이 돼요. 조금 다르게 현대적인 색채로 반복이 되는데 어,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현대적인 스타일로,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역사를 모르면은 그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 차용돼서 변형돼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다. 이런 건축물이 됐다.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모르고서 그냥 답사를 가고 여행을 가서 건물을 보면은 이게 왜 지어졌지? 왜 이런 방법으로 한 거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역사를 먼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고, 어떤 분야에서든 역사에 대한 부분은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요. 네, 좋습니다. 정말 과거를 또 알아야 어떤 흐름이 있는지 또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다른 질문을 또 하자면, 약간 온라인 때문에 그러면 현장을 직접 못 보여주신 거죠? 길을 가시면서. 그거는 진행이 안 됐던 거고. 하지. 원래는 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때문에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음, 왜냐면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좁고 하기 때문에 구글 맵이나 이런 걸로 다 보긴 좀 힘들고 음, 실질적으로 음, 영상 통화나 화상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길을 걸으면서 보여주고 무슨 환경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음, 로마가 되게 큰 도시인데 어, 기차역이 있거나 음, 어, 교통시설이 잘 돼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그 로드맵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글 맵으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조식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어, 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 길들은 다 마찰길이었거든요. 음. 물론 마찰길의 사이즈가 현대의 자동차의 그 도로폭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좁죠. 그리고 문제는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벽이 두꺼워서 전파가 다 끊어져요. 아,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밀라노에 있다가 베르가모라는 도시로도 이사를 했는데 이 베르가모라는 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일이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았네요. 그리고 음. 지형상 또 로드맵이 안 찍히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군요. 이탈리아가 또 작은 네. 골목이 많아서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인턴십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 영준커 인턴십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혹은 다른 친구나 선생님들한테 권하는 말 이런 경험을 꼭 해봐라라고 경험해주는 아니, 권하는 말을 해주신다면 마지막 멘트로 듣겠습니다. 일단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지금 이렇게 피드백데이 발표한 게가 저는 가장 의미가 있고요. 왜냐면은 2개월 동안, 그 방학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공부하고 이렇게 만남을 이어갔는데 이 시간을 복습하고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이 피드백데이 발표가 저는 일단은 그 고등인턴 기간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고등인턴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거는 소통, 그다음에 배움 이런 건데 어 학생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혼자서 약간 궁금해하고 스쳐가면서 궁금해했던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서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든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에 관련된 선생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고등 인턴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혼자만 궁금해하고 혼자만 생각해왔던 그런 그 궁금증들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거를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많이 못 얻었는데 이 고등 인턴 기회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선생님분들이나 학생분들은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여러 학생들이 이 고등 인턴을 참여하면서 자기가 말하지 못했던 궁금증들, 자기가 말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것들을 널리 널리 경험해 보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꼭 이룰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전국에 계신 학생분들이 엄청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영진 거. 감사합니다. 멋진 소감 또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또 멀리서 접속해주신 우리 멘토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